지금 지구촌 돌아가는 꼴을 보고 있으면 이게 정말 현실인지 아니면 할리우드에서 만든 초대형 블록버스터 영화의 한 장면인지 헷갈릴 때가 많습니다. 특히 최근 유럽 대륙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우리 조상님들이 과거 노량해전에서 나라를 지키기 위해 미친 듯이 노를 졌던 그 절박함과 뜨거운 에너지가 이제는 저 멀리 유럽인들의 가슴 속으로 고스란히 옮겨간 것 같은 묘한 기분마저 듭니다. 도널드 트럼프라는 거대한 태풍이 다시 한번 백악관의 주인이 되면서 그동안 미국의 따뜻한 품 안에서 안보라는 달콤한 평화에 취해 있던 유럽의 질서가 그야말로 송두리째 흔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트럼프 대통령이 다시 등장하기 전까지만 해도 유럽의 많은 지도자들은 설마 하는 분위기로 상황을 관망했습니다. 하지만 막상 트럼프 2기 체제가 가동되자마자 들려오는 소식들은 그야말로 상상을 초월하는 수준입니다. 한때는 피를 나눈 혈맹이라 믿어 의심치 않았던 미국이 이제는 각자 도생을 대놓고 외치며 아프리카에 대한 인도적 원조는 물론이고 유럽 본토에 주둔하며 든든한 방패 역할을 하던 군 자산까지 싹 거둬들이겠다고 무섭게 엄포를 놓고 있습니다. 이건 평생을 믿고 의지하며 모든 고민을 털어놓던 든든한 큰형님이 어느 날 갑자기 내 짐 다 쌀 테니 너도 이제 네 인생 네 알아서 살라고 차갑게 통보한 격입니다. 상황이 이 지경까지 치닫다 보니 유럽 내부에서는 말 그대로 역대급 비상이 걸렸습니다. 영국의 유력 매체인 이코노미스트가 내놓은 분석을 보면 현재 유럽이 처한 상황은 생각보다 훨씬 처참하고 냉혹합니다. 미국이라는 거대하고 든든한 우상이 한순간에 사라진 상태에서 유럽이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자력방어 체계를 갖추려면 아무리 빨라도 최소 10년이라는 긴 시간이 걸릴 것이라는 경고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건 단순히 돈을 많이 쏟아붓는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 군사적인 가용자원과 무기를 만들어내는 생산 인프라 자체가 이미 오랜 평화 속에서 녹슬어버렸다는 뜻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처럼 1년 365일 언제 터질지 모르는 상황에 대비해 공장을 풀가동하고 실전 같은 훈련을 게을리하지 않는 국가와 비교하면 그 격차가 이미 10년 이상 벌어져 있다는 뼈아픈 성적표를 받아든 셈입니다. 이런 아수라장 같은 대혼란 속에서 유독 독보적인 결단력과 안목을 보여주며 앞서가는 나라가 있는데 그게 바로 폴란드입니다. 폴란드는 지금 유럽의 다른 나라들이 눈치나 살피며 발만 동동 구르고 있을 때 혼자서 미친 듯이 시장 바구니를 채우고 있습니다. 최근 폴란드 대통령이 내뱉은 발언들은 그야말로 전 유럽을 뒤흔든 폭탄 선언에 가깝습니다. 유럽연합 내부에서는 폴란드가 한국에서 들여온 고성능 무기들을 자기들끼리만 쓰지 말고 다른 나라에도 좀 나눠줘야 하는 거 아니냐며 은근슬쩍 으름장을 놓고 있는데 이에 대해 폴란드는 단칼에 거절하며 오히려 더 강경한 태도로 맞서고 있습니다. 더욱 흥미로운 사실은 유럽연합이 폴란드에 지원하기로 했던 막대한 기금을 빌미로 치졸한 압박을 가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코로나 팬데믹 극복을 위해 약속했던 천문학적인 자금을 방산무기 구매와 연계해서 어떻게든 한국산 무기의 확산을 견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 폴란드는 이에 대해 명확하게 선을 그어버렸습니다. 그 돈은 코로나 극복을 위한 봉결 자금일 뿐이며 우리가 한국에서 들여온 K2 전차나 K9 자주포 같은 핵심 자산들은 폴란드라는 국가의 생존권이 걸린 문제이기에 그 어떤 정치적 협상과도 바꿀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겁니다. 심지어 폴란드 국방부는 한술 더 떠서 전 세계 방산 관계자들의 눈이 휘둥그레질 만한 결단력을 보여줬습니다. 한국의 방산업체에 무려 5조 원이라는 어마어마한 거금을 그 어떤 대출이나 할부도 없이 현찰로 즉시 지불하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보통 국가와 국가 사이의 무기 거래는 복잡한 금융 지원이나 장기 대출이 끼어들기 마련인데 폴란드는 지금 당장 통장 잔고가 문제가 아니라 물건을 단 하루라도 얼마나 빨리 받느냐가 더 중요하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이건 마치 우리 동네에 큰 불이 났는데 소방차가 오기만을 마냥 기다리는 게 아니라 본인이 직접 현금을 들고 뛰어가서 가장 성능 좋은 소방 장비를 사오는 것과 다름없는 절박함입니다. 이런 폴란드의 거침없는 행보에 가장 배가 아프고 속이 쓰린 나라는 역시 독일입니다.
자칭 타칭 무기계의 포르쉐라고 자부하며 유럽 방산 시장을 오랫동안 독점해온 독일은 지금 한국산 무기가 보여주는 압도적인 배송 속도와 실전에서의 신뢰성 앞에 그야말로 속수무책입니다. 독일의 레오파르트 전차를 주문하면 최소 5년은 기다려야 한다는 소문이 파다한데 한국은 계약서에 도장 찍기가 무섭게 물건을 항구로 실어 나릅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폴란드 입장에서는 말만 번지르르 하고 정작 행동은 거북이보다 느린 이웃 국가들보다는 확실한 실력과 빛의 속도를 보여주는 한국을 파트너로 선택하는 게 지극히 합리적이고 지혜로운 결정인 셈입니다. 사실 과거의 사례들을 되짚어보면 유럽 국가들이 얼마나 한국을 얕잡아보며 이기적인 태도로 간을 봐왔는지 잘 알 수 있습니다. 영국만 해도 무려 8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K9 자주포를 들여올 것처럼 희망 고문을 하다가 마지막 결정의 순간에 갑자기 독일제를 선택하며 우리의 뒤통수를 세게 쳤고, 노르웨이 역시 한국과 독일 사이에서 저울질하며 온갖 까다로운 조건과 절충무역을 내걸며 우리를 지치게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상황이 180도 완전히 역전되었습니다. 미국이 안보에 손을 떼고 러시아의 위협이 현관문 앞까지 닥치자 그동안 콧대 높게 굴던 유럽 국가들이 이제는 거꾸로 한국의 문을 간절하게 두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스웨덴 같은 나라도 이제는 길었던 평화의 시대가 공식적으로 종료되었다며 러시아와의 전쟁 가능성을 직접적으로 언급하고 나섰습니다. 지금까지 안일한 평화의 단꿈에 빠져 군비 축소와 복지만 외치던 북유럽 국가들이 이제 와서야 부랴부랴 한국의 넘사벽적인 무기 생산 능력에 뜨거운 관심을 보이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한국 입장에서도 이제는 예전처럼 저자세로 나갈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이미 물건을 달라고 번호표 뽑고 대기 중인 국가들이 전 세계적으로 넘쳐나는데 굳이 예전처럼 불공정하고 까다로운 기술 이전 조건을 다 들어주면서까지 비위를 맞출 필요가 없어진 것입니다. 지금 유럽에서는 마치 의무적으로 세금을 내듯이 한국 무기를 무조건 사들여야 한다는 목소리까지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습니다. 독일 전차는 실전 테스트에서 예상치 못한 결함이 발견되거나 납품 기한을 어기는 일이 비일비재한 반면 한국 무기는 영하의 혹한이나 험난한 지형에서도 제 성능을 완벽하게 발휘하고 사후 관리까지 확실하다는 사실이 이미 수많은 사례로 증명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유럽 국가들에게 한국 방산은 있으면 좋은 옵션이 아니라 나라를 지키기 위해 반드시 확보해야만 하는 생존의 필수 재화가 되어버린 국면입니다. 결국 이 모든 거대한 대혼란의 끝에서 진정으로 웃고 있는 건 압도적인 실력을 갖추고 묵묵히 제자리를 지켜온 대한민국입니다. 폴란드라는 든든한 전략적 교두보를 통해 한국은 단숨에 유럽 방산 수출 2위라는 경이로운 기록을 세웠고, 이제는 영원한 1위일 것만 같았던 독일의 턱밑까지 바짝 추격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무기라는 물건을 파는 것을 넘어 탄약 공급부터 세밀한 정비 교육과 실전 훈련까지 하나의 완벽한 패키지로 제공하는 한국의 시스템은 이제 나토 전체의 표준을 위협할 정도로 거대하게 성장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반드시 눈여겨봐야 할 지점은 단순히 국방력의 우위가 아니라 국제사회에서의 신용과 신뢰의 문제입니다. 유럽의 맹주라 자처하던 강대국들이 정치적 계산과 자국 우선주의에 빠져 허우적거릴 때 한국은 고객의 절박한 심정을 누구보다 깊이 이해하고 가장 빠르고 확실한 솔루션을 제공했습니다. 이건 비즈니스 차원을 넘어 생존을 함께하는 진정한 파트너로서 인정을 받았다는 아주 중요한 뜻입니다. 앞으로 트럼프가 이끄는 미국이 어떤 방향으로 튈지 아무도 모르는 예측 불허의 상황에서 한국이 가진 이런 전략적 가치는 더욱 천정부지로 치솟을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전 세계의 국방 관계자들이 한국의 생산 라인을 경이로운 시선으로 주목하고 있습니다. 공장이 쉴 새 없이 돌아가고 항구에는 거대한 전차와 자주포들이 선적을 기다리며 위용을 뽐내는 모습은 이제 대한민국 경제를 지탱하는 새로운 활력소가 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가전제품이나 자동차가 한국의 이름을 전 세계에 알렸다면 이제는 전 세계의 평화와 안보를 수호하는 강철 무기들이 그 역할을 당당히 대신하고 있는 셈입니다. 물론 이런 긴장된 상황이 마냥 즐겁기만 한 건 아닐 겁니다. 그만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 정세가 위태롭고 불안정하다는 슬픈 방증이기도 하니까요.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우리가 오랜 시간 공들여 쌓아온 이 넘사벽적인 기술력과 생산 능력이 지금처럼 혼란스러운 시대에 우리 스스로를 지키는 가장 강력한 무기이자 방패가 된다는 점입니다.
유럽의 콧대 높은 국가들이 뒤늦게 후회하며 한국에 SOS를 보내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자만하기보다는 우리가 가진 이 엄청난 가치를 어떻게 더 지혜롭고 전략적으로 활용할지 치열하게 고민해야 합니다. 트럼프라는 거대한 변수와 러시아라는 실존하는 위협, 그리고 유럽 내부의 갈등 속에서 대한민국은 이제 전 세계 질서를 재편하는 핵심적인 주역으로 우뚝 섰습니다.